안녕하십니까. 김예창의 글로벌 뉴스 5월 30일 목요일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 사태가 올 것이냐. 최근 식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홍수가 2번이나 났다고 합니다. 주로 중서부 지역 곡창지대에 났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전쟁에 대한 보조금과 이러한 홍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농민들이 가을에 수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민들의 딜레마는 지금 수확하고 보조금을 포기하느냐, 대신 지금 어느 정도는 수확하니까 일정 부분은 건질 수가 있겠죠. 아니면 가을 추수철까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잘 되면은 보조금까지 받고 못 되면은 지금 있는 곡식까지 다 잃어버리느냐 싸움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홍수가 얼마나 심하게 났는지는 바로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미주리강에 대한 항공 사진입니다. 홍수 전에는 이렇게 얇던 강이 홍수 이후에는 댐을 지은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요. 이 지역은 주로 옥수수나 밀,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 가축들을 많이 기르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곡창지대인 중서부가 식량 수확 문제를 겪고 있겠다는 것은 전 세계적 부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만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호주 문제도 있는데요. 올해 호주에서는 가뭄이 크게 들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정반대로 가뭄이 크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호주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밀 수출국에서 밀 수입국으로 바뀌었다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저랑 한번 보시죠. 이 점점점 돼 있는 곳은 바로 밀 수확하는 단지입니다. 주로 해안가에 몰려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 빨간색은 가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기 주요 곡창지대가 있는 브리즈번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가뭄이 왔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물이 많이 쏟아진 지역은 밀의 생산 지역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호주의 경우 지금 수입량에 비해서 수출량에 비해서 수입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호주 같은 국가도 밀을 수입하는 거 보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밀 부족 사태,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이러한 미국에서도의 밀 부족 사태가 유발이 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 사태가 걸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예,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방위산업체 다시 상승하는가? 예, 이 사진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이 국기 사진은 폴란드 사진이고요. 이 국기 사진은 UAE 사진입니다. F-35로 대표되는 미국의 하이테크 방위산업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사우디는 미국과 70억 달러의 무기 계약을 성사했다고 합니다. 제가 성사 직전이라고 쓴 이유는 아직 미 의회에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하고 UAE까지 미국과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들 국가, 중동 국가 사우디, UAE, 요르단을 합치면 총 81억 불짜리 계약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로는 약 9조 원짜리 무기 수출이 이루어지기 직전인데요. 이제 과연 미 의회가 의회 수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과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국가안보법을 통해서 편법적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편법적인, 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합법적이고 빠른 처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 의회 수출만 되게 되면은 9조 원짜리 계약이 되는 건데요. 해외 언론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요르단과 UAE는 수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민주당하고도 연줄이 많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8조 원짜리, 9조 원짜리 금액은 매우 큰 금액이기 때문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한편 폴란드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F-35 32대를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40대를 도입 중인데요. 한국과 폴란드의 GDP를 비교해보면은 폴란드가 32대를 구매하겠다고 하는 것은 폴란드의 GDP 대비 상당히 많은 양을 구매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미국의 이란 그리고 러시아 견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여러분, 사우디가 물이 부족해서 물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공산품이나 식량이 부족해서 수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석유하고 가스가 부족해서 수입을 하는 일이 있을까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요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기업인 아람코가 미국과 셰일가스 수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텍사스사의 샘프라 에너지사의
지분 25%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매년 500만 톤씩 20년간 구매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두 가지로 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정치적인 의미입니다. 최근 사우디하고 이란 간에는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했던 글로벌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사우디는 이란을 향해, 이란은 사우디를 향해 서로에게 가는 유조선과 그리고 각종 정유시설을 드론이나 테러범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미국의 환심을 사서 미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은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게임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시다시피 70억 불짜리 무기 계약도 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의 셰일가스 계약을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사우디는 기존 중동 석유 모델을 넘어서 미국의 셰일가스를 투자한다는 것인데요. 사우디 정부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자국의 석유나 자국의 가스보다, 또는 같은 이슬람 국가의 가스나 석유보다 미국의 셰일가스가 더 경쟁력이 있거나 더 기술 수준이 높아서 우리도 이들을 배워야겠고, 이들에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패권으로서 주름 잡을 수 있겠다는 계산 덕분인데요. 사우디 석유하고 사우디 가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가격인데, 이거에 맞먹을 만큼, 또는 이거에 비견될 만큼 미국의 셰일가스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값어치가 있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사우디가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미국의 셰일가스가, 미국의 셰일 석유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이란 지금 내부 분열을 하는가? 조지 부시 아들 부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악의 축을 얘기하면서 시리아, 이라크, 이란, 북한을 얘기했었죠. 이란은 그만큼 종교 신성 체제로 북한과 많은 협력을 하는데요. 최근 여러분이 들으셨던 이스칸디리아, 그 신원 불상의 미사일도 바로 이란에서 많이 개발을 한 이스칸디리아 미사일인데요. 네, 최근 이란의 보안부대가 석유장관 빈잔 장관회를 습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란 같은 산유국에서 석유장관은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란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석유 수출이 세입의 80%를 차지합니다. 즉 정부 예산의 80%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석유장관의 임무인데요. 이란의 정보기관이 석유장관을 습격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높은 지위고 이러한 권력이 있는 자리에 습격을 했다는 얘기는 이란 정보기관이 지금 굉장히 돈이 부족해서 이러한 돈줄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습격을 했던가, 아니면은 비잔 장관회가 이상한 행위를 해서 이 습격을 했거나, 아니면 둘 다, 이란 정보기관은 돈이 떨어지는데 비잔 장관회는 외국 사람들과 지금 협력을 하고 있거나, 어쨌든 간에 이란 지도층과 이란 권력층 간의 분열이 지금 보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란의 외무장관 모하메드 자리프는 미국을 최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민주당 계열 상원 의원과 만나서 오바마 때 했던 이란 핵 협상을 계속 지속해주고 트럼프 시대의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합니다. 그러나 해지를 요청해도 트럼프 시대의 제재는 계속되고 있고 더 강하게 이란을 향해서 재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이란 지도층이 매우 동요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 뉴스입니다. 터키, 과연 반미하다 돈 떨어졌냐? 이 풍자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에르도안 대통령인데요. 왜 에르도안이 이렇게 중동에서 불결한 신발을 맞게 되었는지 한번 기사로 봐보겠습니다. 네, 터키인들 자국 리라를 버린다. 믿을 것은 달러와 유로화. 제가 한국경제에서 따온 기사인데요. 터키 은행들의 예치된 거주자들의 예금 중 달러와 유로화 등 외화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7%.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예금한 금액의 47%가 달러나 유로, 엔화 같은 외화라면 믿겠습니까? 터키는 지금 터키 자국민들도 자기네 나라 돈을 못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 입금을 할 때 자기네 나라 리라로 입금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 환전을 해서 입금하고 유로로 환전해서 입금할 정도인데요. 최근 터키 중앙은행은 외환에 대해서 지급 준비율을 2%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 2%를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달러나 엔화, 유로 같은 외화를 사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터키는 자국 국민들이 외화를 사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터키 정부는
자국 국민들이 외화를 사지 못하도록 국내부에 달러 값을 올리려는 의도라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반미를 하다가 골로 가는 정권, 그리고 지금 터키는 정치적으로도 F-35 수출 금지를 먹기도 했는데요. 정말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 과연 이렇게 신발 세례를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